안녕하세요, 찌릿직방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인데요. 조금 색다르게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책을 여러 관점으로 바라볼게요. 먼저 이 책은 브루노와 슈미엘, 두 9살 소년의 관점으로 펼쳐지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우정으로 승화시키는 책입니다.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독일 소년과 유대인 소년의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브루노는 독일 장교의 아들로 아우슈비츠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자신과 생일도 나이도 같은 슈미엘이라는 소년을 철조망 너머에서 만나게 됩니다. 둘은 어느덧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고 심심한 일상을 채워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슈미엘은 브루노에게 어느 날 사라진 자신의 아버지를 같이 찾아주겠냐는 부탁을 하고 브루노는 흔쾌히 모험을 승낙합니다. 브루노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철조망 너머로 가게 되고 어느 대열에 이끌려 슈미엘과 한 오두막에 들어갈 때까지도 둘은 꼭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가 사라진 지 1년 뒤 아버지는 브루노의 옷가지와 신발을 철조망 아래 작은 구멍에서 발견하게 되죠. 둘은 어린 나이에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도 자신의 제일 소중한 친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인물들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령관 생일날 초대받은 코틀러 중은 스위스로 망명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코틀러 중이 이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뛰어요. 제 아버지가 나치에 반대해서 스위스로 망명했다는 걸 사령관님이 눈치채기라도 하셨으면 저는 바로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와 다르게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군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념을 반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실수로 꺼낸 뒤 사령관님이 저를 쳐다보는 그 살벌한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코틀러 중이가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꺼냈을 때 순간 그에 대해 쌓였던 내 신뢰가 무너졌네. 아니 명색이 우린 독일 나치인데 아버지가 스위스로 망명을 가셨다니 아무리 봐도 의심이 가는 상황 아닌가. 게다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를 계속 내 옆에 두면 나도 위험해지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 오래 고민하다 난 그를 보내기로 하였네. 가정교사로 인해서 점점 나치즘으로 변하는 누나와 전혀 그것을 이해 못하는 브루노는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정교사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됐어요. 당연히 우리 독일인과 비교할 수도 없는 천한 유대인과 같은 존재는 없어져야 마땅해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독일 제국을 위해 그런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브루노는 이해를 못하나 봐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해줘야겠죠?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는 광신도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가 아닌 상부의 명령에 순응하여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말하는 개념이에요. 브루노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가정교사 선생님의 수업은 지루해요. 나는 보물섬과 같은 모험책이 더 좋다고요. 그런데 점점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은 이상한 단어를 써요. 유대인, 말살, 위대한 독일 제국. 저희 할아버지랑 아빠가 쓰시던 단어 같기도 하고요. 저희 누나는 점점 변하고 있어요. 방에 온통 빨간색, 검정색이 가득한 사진을 붙여놨다니까요. 저한테 선생님이 한 명 더 생길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저는 제 친구 슈미엘을 만나면 전혀 저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브루노는 집 식당에서 예상치 못하게 쉬미엘을 만납니다. 배고파하는 쉬미엘에게 고기를 주는 브루노를 때마침 코틀러 중이가 보게 되는데요. 브루노에게 쉬미엘을 아냐고 추궁합니다. 브루노는 결국 겁에 질려 쉬미엘을 모른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코틀러 주민 정말 무서웠어요. 안 그래도 집에 오면 자기 지민 양 나한테 꼬마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쉬미엘을 안다고 말하면 뭔가 내가 크게 혼날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쉬미엘에게 너무 미안해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며칠이 지나서야 쉬미엘을 만났을 때 쉬미엘 멍짝을 보고 정말 울고 싶었어요. 코틀러 중이에게 들켰을 때 저는 브루노의 두 눈에 비친 두려움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브루노가 절 모른다고 해서 당황했지만 나중엔 이해가 됐어요. 우리 둘 다 큰 위험에 빠질 상황에 있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코틀러의 위협스러운 말투를 듣는다면 주눅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쉬미엘의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 브루노는 철조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오두막에 갈 때까지 쉬미엘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브루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두막에 들어가는 건 조금 무서웠어요. 꼭 어딘가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옆에는 제일 소중한 제 친구인 쉬미엘이 있었고 쉬미엘과 여기까지 왔는데 헤어지기는 싫었거든요. 쉬미엘의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 안정이 되었어요. 저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감기 걸리지 말라고 쉴 곳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죠. 군인들이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 전 너무 무서웠어요.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군인들이 저희를 부를 때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저 때문에 브루노가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아서 브루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 아빠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와준 거잖아요. 그나저나 저희 아빠는 정말 어디 계신 걸까요? 아버지가 브루노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 신발과 옷을 근처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뿐인 내 아들 브루노를 이 나라의 잘못된 사상으로 잃게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제 남편을 원망하고 싶었고 이 나라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불쌍한 브루노,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이 죽은 건 모두 내 탓 같았어요. 어떻게 브루노가 철조망 안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브루노가 그 전에 나한테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연기는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던 게 모두 생각이 나면서 너무 브루노에게 미안했어요. 자, 이렇게 이 책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며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은 추후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작가인 존 보이는 영화의 감독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중간에 영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영화를 보신다면 책만큼 더 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서 꼭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찐이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